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5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수를 보겠습니다. 나무 수는 나무 목과 세울 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세울 주를 보면 북주와 마디촌이 합해져 있는데, 북주는 장식이 있는 북을 받침대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손으로 북을 받침대 위에 세우다는 의미로 세우다, 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는 세울 주에 나무 목이 합해져서 나무라는 뜻과 함께 나무를 심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은 무언가를 이룩하여 세우는 것을 말하며, 식수는 나무를 심는 것을, 과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풍수지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라는 의미로 이미 때가 늦음을 한탄하며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시는 말씀원과 모실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말씀원은 뜻을 나타내고 모실시는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원은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골문에서 이 모실시를 보면 위는 발을 나타내고 아래는 손을 나타내는 형상인데, 이것은 사람이 발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높은 분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는 말이나 언어를 최상의 상태로 모신 것, 즉 표현한 것이 시라는 의미로 시나 시경, 읊다, 기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는 시와 노래를 말하며, 정형시는 시조와 같이 형식이 정해진 시를 말하고, 시경은 중국 최고의 시집으로 유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시성은 역사상 뛰어난 위대한 시인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시를 보겠습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글자입니다. 제단에서 신이 기륭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땅귀신 기로 읽습니다. 보일시가 붓수로 사용될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사용이 되는데, 옷의의 붓수인 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주로 신이나 제사, 기륭에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는 붓수입니다. 계시는 여러 데에게 알리기 위하여 써붙이는 것을, 명시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을, 전시는 펼쳐서 보이는 것을, 계시는 신이 일깨워주고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실은 손수와 새 을이 결합된 글자인데, 손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다, 달아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잘못이나 실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로 망하는 것을 말하며, 과실은 부주의로 저지른 실수를, 실업자는 직업을 잃은 사람을, 망연자실은 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뜻하고,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언을 보겠습니다. 말씀언의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언은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고대는 전쟁이 일상화되었던 시대로 창각칼 이외에도 북이나 나팔은 전쟁에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나팔을 불어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등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발언은 의견을 말하는 것을, 교원 영색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이라는 뜻이고, 유구무어는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시거는 한번 했던 말을 다시 입속에 넣는다는 것으로 말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길영을 보겠습니다. 길영은 물수 위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모습입니다. 길영의 윗부분에 있는 이 점은 물줄기의 시작을 뜻하는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길영은 이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며 여러 갈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그린 글자로, 물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면서 멀리 흘러간다는 데서 길다, 멀다, 오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은 길고 오랜 세월을 말하며, 영면은 영원히 잠드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생불멸은 영원히 살며 없어지지 아니함을, 영구치는 전리가 빠진 뒤에 다시 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의를 보겠습니다. 뜻의는 소리음과 마음심이 결합한 모습인데요. 소리음을 보면 소전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입으로 나팔과 같은 악기를 물고 소리를 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말씀 언과 다른 부분은 입구 안에 가로 획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이것은 소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의 모양이 가로 와리 형태로 바뀌었고, 입에 물고 있는 악기의 형상이 솔잎의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마음심을 보면 심장을 그린 글자로 마음이나 생각, 심장, 중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구체적인 소리로 나타낸 것이라는 의미로 뜻이나 의미, 생각 등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의미는 말이나 글이 가진 뜻을 말하며, 의외는 뜻밖이라는 말이고, 의기소침은 의기양양의 반대말로 기운을 잃고 풀이 죽어 있는 것을, 의기투합은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을 말합니다. 지을작을 보겠습니다. 지을작은 사람 인과 잠깐 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깐 사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으로 짓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람 인을 추가해서 짓다, 만들다, 창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지을작이 되었습니다. 제작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작품은 만든 제작물을, 작전은 싸움의 방법을 세우는 것을, 작심삼일은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의미로 결심이 곧 흐지부지 된다는 말이고, 장난은 어지러움을 만든다는 뜻인데 변하여서 오늘날은 장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장을 보겠습니다. 글장은 매울신 밑에 둥그런 표식이 그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매울신은 문신을 새기는 날카로운 칼로, 장이라는 글자는 이 칼로 죄인의 몸에 죄목 등을 새기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장은 원래 표시하다, 표식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글이나 문장, 새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럴 문도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원이 같습니다. 문신은 말 자체가 몸에 새긴 글이라는 뜻이지요. 문신을 새길 때는 검은 먹물로 새겼는데, 검은 먹물을 뿜는 문어를 중국에서는 장어라고 합니다. 문과 장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미겠죠. 도장은 인주를 묻혀 찍는 인을 말하며, 지장은 손도장을, 문장은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제목제를 보겠습니다. 제목제는 오를시와 머리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를시는
태양을 뜻하는 날일과 발을 정이 합해져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정확하고 바르다 하는 뜻에서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머리혈은 한 잃은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는 코를 나타내어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를 강조한 글자로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체는 오를 시와 머리혈이 합해져서 책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한눈에 바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글머리라는 뜻으로 제목이라는 뜻이며 머릿말, 이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작품이나 문서를 대표하는 이름을 말하며 난제는 어려운 문제를, 주제는 중심이 되는 문제, 즉 드러나는 기본적인 사상을 말하며 숙제는 집에서 하루 자고 오면서 풀어야 할 문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5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장과 제목체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